지금 이제 볼 리스트는 무엇이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학을 하면 좀 영어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종을 위해서 뭐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을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독해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해를 잘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네, 선생님 저 해석 진짜 잘해요 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것은 해석 능력이지 독해 능력은 아닙니다.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그 작업 자체가 해석인 거고요. 독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거죠. 약간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 국어 비문학을 내가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습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해가 되는 거고요.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독해가 안 된 상태죠. 영어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외국어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은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글까지 바꾸는 것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해석한 그 내용을 바로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독해인 거고요. 안 되면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독해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문장. 한 문장에서 핵심 어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주로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특히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성분의 핵심 어구가 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어구 파트는 말 그대로 핵심 어구를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한 수식 어구잖아요. 수식 어구가 설명, 보충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핵심 어구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어구가 없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 문장에 어떤 핵심 어구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수식 어구 파트에 있는 단어를 제안을 하면서 핵심 어구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말은 한 문장의 핵심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하더라도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으로 가는 케이스가 되게 이제 많은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서 못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문장과 문장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해석에 치중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문장마다 해석을 잘하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문장과 문장은 반드시 어떤 관계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기 위해서 문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시를 주면서 뒷받침하려고,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떠한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지만 독해가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 크게는요, 한 문단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미리 약간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독해라는 것은 그 전에 태생이 무엇이냐면 쓰기를 통해서 독해가 나오는 거죠. 자, 쓰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작가가 하는데 작가는 논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한 플래닝을 합니다. 아, 이거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통해서 써서 전달을 할까? 아니면 예를 많이 들어서 전달을 할까? 아니면은 뭐 어떤 나열식으로 전달을 할까? 이런 플래닝을 세워서 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 플래닝을 하는데 글을 읽는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그 플래닝을 역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글쓴이의 의도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읽었을 때 어떨까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차원적인 독해를 하면 됩니다 라는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예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차후에 올라오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영작을 잘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작을 잘하는 방법은요, 일단 구문독해 교재에서 내가 구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그 구문을 한글로 바꿔 놓고 다시 역으로 내가 문법 구조에 맞게끔 영어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났을 때는 해설지만 보고 다시 한번 해설지만 보고 나서 영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혀 있는 글을 분석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한글을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한글을 영어로 진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실력이 진짜 실력인 거죠. 그리고 영작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상위권 점수에서 이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서술형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서술형은 뭐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해두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영작을 넘어서 나의 생각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 학종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어떤 뭐 자기 꿈을 영어로 계속해서 쓰고 있거나 자기가 읽었던 내용의 책을 영어로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나의 꿈을 영어로 작성을 하면 아니면은 뭐 내가 읽었던 책을 영어로 조금 줄거리를 써주면 플러스 점수를 주신대요. 이거 필수는 아닌데요. 좀 해서 제출하면 플러스 점수가 된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말하기 경시대에서도 일단 써서 말하기 대회 참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서술형이 이제 필요한 그런 평가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영어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내신 시험에 듣기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되는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듣기 시험은 내가 시험 기간에 준비해서 뭔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충분히 그 전에 미리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가 들어갈 고등학교에서 듣기 시험을 내신에서 반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듣기 시험을 이제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수능에서 나오는 듣기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CNN 뉴스 듣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범위는 없습니다. 그냥 CNN 정도의 그런 영역이 출제가 되는 것 뿐이고 거기에서 이제 듣기가 이제 좀 괜찮은 학생들은 변별력을 내는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위권을 진입하기가 힘든 거겠죠. 그 영역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이건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에서 특히 어떠한 것들이 좀 다른 학교하고 일반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점검 리스트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업을 쫓아가기 위한 점검 리스트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리스트 외에 영어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점검 리스트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준비를 하시다가 좀 질문이 생기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차후 영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리스트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차후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참조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